오늘이죠.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을 했는데, 이분이죠. 이창용 하는 총재님,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또 동결을 했어요. 또 동결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출과 소비는 양호하지만 미 관세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도 고려한 듯하다. 환율, 부채 리스크는 쉽게 안 풀리고 있다. 내달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은 자,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 불안정 앞에서 보셨죠, 그죠? 환율이 지금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죠? 금리가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보실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자,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25예요. 한국은 2.5예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75가 나죠.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를 내려서 2.25가 된다면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2%가 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에 넣으려겠죠.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한국보다 2%가 더 높은데 은행만 넣어놔도 안 그렇습니까? 2%더 높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불안하니까는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원인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었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어떻게 할 건가? 11월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환율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죠. 역시나 이번에 그 강력한 115 정책이 1015 15 정책이 나왔죠. 그렇죠? 그 정책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환율 상황을 보면서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관측입니다. 자, 요게 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 가격 불안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정책 엇박자의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정말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정책에 대한 그 효과가 오히려 방감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도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에 환율 급등도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연말 즈음이면은 2%, 기준금리 2% 시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출금리는 3% 초반, 3.2나 3.3% 정도까지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창용 총재님은 고집이 상당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의 임기는 이제 내년도 4월 달이죠. 내년도 4월 되면은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한해는 안에 기준금리 2%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워낙 안 내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경기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신 분이라서 어쨌거나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하고 내년에 이분이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가정도 좀 깔아놓고 포지션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대출금리가 이제 거의 4%에 육박하거든요. 그냥 3% 후반대입니다. 요게, 내년도 4월 달까지 많이 내려와봤자 3.5% 정도로 내려온다. 3.5%, 3.4%,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예, 앞으로 그 대출을 활용한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기준금리라는 게 부동산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현재 한국의 성장률 얼마입니까?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아시잖아요. 뭐 0.9%, 0.8%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2.5라는 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기업에서 대출 없이 기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이자 비용을 내고 나면은 기업이 남는 게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럼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자 내고 내 손에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그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지 성장이 나오는데, 이분은 좀 고집이 많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부분을 그 현재 경제 성장률 1%가 안 되는 이 초저성장 시대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중에 뒤에 그 1년이나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이번에 방향이 옳았다, 틀렸다라고 증명을 하게 될 건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금리 인하 대신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지원금, 추경을 통해서 지원금이라든지 바우처 등으로 지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다들 뭐 민생 회복 지원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회복하려고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지원금이나 바우처 같은 거는 단발성이지, 그걸 갖다가 매번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각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